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인의 셈입니다. 오늘은 지방만 아파트만 되는 거 아니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수도권 아파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수도권 아파트인데 아무도 입찰 안 해서 절반 가격이 되었고, 심지어 저번에 차는 안전마진이 제가 봤을 때는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데도 아무도 입찰 안 했다. 네,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매는 끝이 났고 먹을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발 좀 눌러주세요. 아직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68%가 구독 중이 아니라는 거 네, 한번 눌러주시고요. 오늘 사건은 고양정 경매 1개 2024 타경 67794 사건이고요. 소재지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현대 3차 홈타운 아파트입니다. 네, 주사미가 일산 퀴즈입니다. 일산 퀴즈. 네, 일산의 흥망성쇠 흥망성쇠를 직접 봤던 사람이고요. 네, 제가 이제 일산에 처음 들어갔을 때가 일산 신도시가 이제 자리가 잡을 때쯤에 처음 들어갔었고, 네, 철저하게 망가진 일산도 경험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 누구보다 일산을 잘 알고요. 오늘 현대 3차 홈타운 아파트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네. 사진부터 보면은 그냥 오래된 구축 아파트인데요. 그래도 현대라는 딱지가 있으니까 상태는 나쁘지 않죠. 네, 좋습니다. 아파트 오래되긴 했어도 짱짱하죠. 네, 짱짱하고, 대신 위치를 보시면 여기가 일산 신도시가 아니에요. 여기가 일산 신도시가 아니고 원래 일산이라는 동네입니다. 네, 일산역 앞에. 원래 일산 이제 구도심이고, 여기가 사실 조금 복잡해요. 예, 확실히 신도시랑은 다른 느낌이고 복잡하고, 대신 이제 일산 신도시가 이제 갖춰진 다음에 이어서 만든 아파트들이다. 아파트는 근데 굉장히 오래됐고 90년대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2000년대식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여기 일산시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일산시장. 네, 그래서 여기가 어찌됐든 시장도 있고 빌라도 있는 조금 오래된 동네이긴 하지만, 그 오래된 동네 중에 이제 아파트로 들어선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는 이렇게 생겼고,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초품화까지는 아닙니다. 예, 초등학교는 조금 걸어요. 일산초등학교 좀 멀지만, 여기 보시면 일산역 서해선 혹은 일산역 경의중앙선을 걸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지역이고, 중고등학교도 근처에 있기 때문에 거주 환경이 나쁘지 않고, 오히려 시장이 붙어 있으면 굉장히 또 편하기도 합니다. 물론 깔끔한 맛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장 구경하는 재미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위치는 이렇다. 아파트는 관리가 잘 되는 느낌입니다. 색칠도 얼마 전에 도색을 새로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관리는 잘 됐고, 도움은 그 다음에 초인종 형태를 봤을 때 인테리어가 되어 있을 확률은 굉장히 좀 낮아 보인다. 예. 등기부를 보여드리면 유튜브가 그냥 자체적으로 영상을 삭제해 버려서 제가 보여드리지 못하겠지만, 제 추정컨대 2015년에 한번 인테리어를 했을 확률이 있다. 근데 이 도어락의 이 구조가, 야, 이게 그때도 혹시 안 했던 건가라고 싶을 정도로 조금 모양이 무시무시하긴 하죠. 예, 어찌됐든 인테리어를 기대하기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도 나름 현대 딱지도 갖고 있는 아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황조사서 한번 보겠습니다. 현황조사서 채무자 점유죠. 네, 채무자 점유. 그 다음에 권리 분석 해보면 가처분 가등기 없죠. 네, 벌써 끝났습니다. 3초 만에 끝나는 물건. 네,
그래서 제가 저희 교육생분들하고 수강생분들한테 항상 이런 물건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권리 분석에 너무 목매지 마라. 물론 우리가 실수하면 안 되는 거에 대한 지식은 제가 다 교육은 해드리는 거지만 경매, 진짜 권리 분석만을 위한 경매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혀 효율적인 행위가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고요. 역시나 매각 물건 명세서 깔끔합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물건. 전혀 문제가 없는 물건인데 저번 회차 때 5천만 원의 안전마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입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는 절반 가격으로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많은 분들이 경매에 대해서 정말 치열하게 도전해보고 열심히 노력해보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몇 번에 입찰을 해보시고 경쟁자들이 몰리면 금방 포기하고 경매는 끝났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도 입찰 안 했다니까요. 저번 회차 때. 그 얘기는 즉슨 내가 저번 회차 때 그냥 설렁설렁 가서 최저가 언저리만 썼어도 5천만 원 가까이 수익이 나는 물건이 이렇게 버젓이 널려 있다. 심지어 어디다? 심지어 수도권이다. 뭐 어떤 분들은 일산 거기는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 주시는 분도 있겠지만 뒤에서 설명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일산이라고 안 오를까요? 아닙니다. 네. 물론 오르는 폭이 분당에 비하면은 당연히 미치지 못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일산의 흥망성쇠를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안 오를까요? 그렇지 않죠. 네. 그리고 일산이 고양시가 100만이 넘는 대도시입니다. 그리고 일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주하기 너무 좋아요. 모든 시설 다 갖춰져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봤을 때는 학군을 가장 저렴하게 누릴 수 있는 곳 일산이다. 물론 우리 아파트가 학군 지역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가격에 34평 아파트를 수도권에서 지하철을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진 동네에 이 정도 가격이다. 저는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저도 일산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분석하는 내용들은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찌됐든 권리 분석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아파트다. 그런 아파트가 24년 12월 3일 날 그날이었네요. 그날. 네, 그날. 근데 이게 오전에 했으니까, 오전에 했으니까 새벽에, 그 난리가 났던 거라고 또 별개죠. 12월 4일이 아닙니다. 네, 어찌됐든 3억 100만 원에 70%로 진행을 했었지만 아무도 입찰하지 않아서 유찰이 됐다. 네, 그리고 심지어 한 번 더 떨어져 49%. 감정가 4억 3천짜리가 2억 1천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때 설렁설렁 가시기만 하셨어도 단독 낙찰이었다. 이렇게 항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경매 몇 번 도전해보시고 혹은 그냥 경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먹을 거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항상 증명을 해드리죠. 항상 설명을 드리고. 네. 그래서 심지어 어디다? 역세권 수도권이다. 수도권이다. 네. 뭐 수도권 중에서도 뭐 포천 뭐 이런 데가 아니에요. 네. 100만이 넘는 도시다. 그런 아파트도 이렇게 아무도 안 주어가는 결과도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가격이 잘못된 거 아니냐? 한번 가격을 보겠습니다. 우선은 가격을 알아보기 전에 위치를 먼저 살펴보면 서해선, 그 다음에 경인중앙선을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아파트는 600m밖에 안 돼요. 600m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왜 여기 아파트가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뭐가 뚫렸죠? GTX-A가 뚫렸죠. 네. 근데 일산역에 GTX-A 들어오냐? 아니죠. GTX-A 안 들어옵니다. 하지만 보세요. 일산역에서 하나, 둘, 셋, 네 정각을 가면 대곡역을 만난다. 대곡역엔 뭐가 선다? GTX-A가 선다. 즉 서울역을 6정거장 만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가 일산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킨텍스랑 운정신도시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일산 전체 전역도 저는 GTX-A가 큰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우리 아파트는 지금 가격 보세요. 34평 아파트가 3억대입니다. 3억대. 지방도 진짜 34평 아파트가 3억대예요. 하지만 우리 아파트는 역세권인데 3억대 아파트다. 그리고 GTX-A의 간접 효과를 누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미 일산역에 서해선이 뚫려 있죠. 서해선이 뚫려 있는데 서해선을 타고 어디로 가느냐? 서해선을 타고서는 김포공항역을 설 수가 있습니다. 김포공항역에 뭐가 있죠? 9호선 급행이 있죠. 그러니까
일산의 제일 큰 단점은 교통이 불편하다는 건데 지금 서울역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졌고 물론 이 서해선 힘듭니다. 노선 몇 개 없고 그리고 김포공항역까지 정말 힘들게 간다고 하더라도 9호선 지옥철인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전보다 강남 접근성이 훨씬 더 좋아졌다.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죠. 야, 일산에서 강남 어떻게 출근해? 제가 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처럼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네. 근데 그 고통과 그 힘듦이 훨씬 더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물론 일산이 분당보다 좋아질 거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매를 통해서 싸게 낙찰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일산이라고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아니다. 물론 앞에 조금 애매하긴 해요. 이렇게 보시면 우리 아파트는 짱짱하고 아주 좋습니다. 관리 상태 좋습니다. 좋죠? 근데 앞에는 이런 형태다. 네. 그래서 일산 신도시의 쾌적성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뭐 그런 것들은 이미 다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네, 이렇게 네, 이런 느낌. 네. 그리고 여기 일산시장. 네. 일산시장. 네. 아, 어렸을 때 참 여기 제가 많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어쨌든 이런 인프라들도 누릴 수 있다. 네. 물론 뭐 최소화되는 그런 인프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인프라가 있음이 좋고 우리 아파트는 충분히 경의중앙선과 서해선을 접근할 수 있는 역세권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초등학교도 조금 멀어요. 네. 그리고 동네가 이렇게 좀 깔끔한 느낌은 아닙니다. 네. 깔끔한 느낌은 아니죠. 네. 이런 부분 조금 분명히 나쁘기는 해요. 하지만 모든 것은 다 가격에 반영되어 있고 우리는 이거보다 저렴하게 낙찰받는다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되고,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도보권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아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연식은 2002년식이고요. 세대수는 532세대. 네, 좀 아쉽죠? 네, 496세대. 뭐 큰 규모는 아니다. 그리고 구조는 그냥 전형적인 예전 2000년대 초반에 84제곱미터 2베이 구조의 아파트다. 네. 물론 뭐 4베이만 제일 좋겠지만 이때 4베이가 어디 있었습니까? 네. 그 뭐 요 정도. 그리고 또 이거 발코니 확장하면 또 넓어서 좋아요. 네. 그리고 또 발코니를 선호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가격이 반영되어 있다. 그러면 호가를 보겠습니다. 호가는 1층이 현재 3억 4천에 나와 있고요. 22층이 3억 6천에 나와 있다. 그러면은 호가만 이렇게 뻥튀기 된 거고 실거래는 그렇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12월 달에 20층이 3억 6,700에 거래가 됐고요. 요 3억 2,500에 거래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너무 저층이라 제외를 하고, 그다음에 3억 8,500, 3억 6,800, 3억 8,000, 3억 4,600, 3억 5,500. 즉 제가 봤을 때는 3억 5천 정도면 적당한 시세라고 보여요. 그 3억 5천이면 적당한 시세인데 저번 회차에 3억 100만 원으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5천만 원의 마진이 있음에도 아무도 입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는 목적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기회가 없고 뭐 경매는 끝이 났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저는 실제로 숫자로 보여드린다. 그러니까 이런 매물들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런 매물 아무도 입찰 안 하는 걸 네가 반란해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걸 반란할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경매에 입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분석하고 이 물건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누가 한 명도 안 들어오고 누가 들어올지를 어떻게 알까요? 그러면 이런 물건은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그건 누가 잡을 거예요? 이런 물건들은. 결국 어떤 사람이 잡는다? 한 번 더 도전하는 사람이 잡는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물건들을 반란할 수 있는 기술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많은 분들이 뭐 특수물건이면 아무도 입찰하지 않느냐. 특수물건 한번 열심히 공부해 보셔서 한번 찾아보셔서 그런 물건들 분석해 보세요. 오히려 어떤 분들이 계시죠? 특수 물건만 입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아무 문제가 없는 물건들이 이렇게 흐르는 물건이 발생이 되고, 오히려 특수 물건들은 이미 그 필터링을 통해서 특수 물건들을 검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그런 기술을 가지고 꾸준히 그런 물건들만 발라낸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 이미 대중화되어 있는 그런 지식들이 적용이 되는 물건들은 또 특수 물건만 하는 사람들만 붙어서 경쟁이 발생이 되더라. 즉 저는 방법은 누구보다 한 번 더 입찰하는 방법.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임장이 꼭 필요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얼마나 에너지를 최소화해서 한 번 더 입찰을 하느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막 이 한 건을 막 분석을 하고 뭐 현장을 몇 번을 가고 뭐 부동산을 10군데 20군데를 가야지 분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해서 입찰을 한다고 해서 낙찰될 보장이 없죠. 근데 오히려 반대로 그렇게까지 해서 입찰을 했는데 폐차를 한다. 그러면은 어떤 분위기 되죠? 아, 내가 경매해봤는데 그거 먹을 거 하나도 없어. 그거 다 뻥이고 거짓말이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시장을 떠나시는 분들이 대다수다. 그래서 저는 아예 다른 방법을 설명을 드리죠. 그래서 에너지 효율화가 필요하고, 이런 물건들을 우리가 잡으려면 누구보다 한 번 더 입찰을 해야 되고, 한 번 더 입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효율적으로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선은 그래프는 그렇고요. 호갱노노 보겠습니다. 호갱노노. 아까 제가 일산이면 다 답이 없는 거 아니냐, 일산을 누가 투자하느냐, 일산이 오르느냐 얘기하시는데, 이 우여곡절, 이 일산의 흥망성쇠를 제가 정말 눈앞에서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고, 근데도 어떻죠? 오르더라. 네. 오르더라. 그러니까 일산이라고 뭐 다 폭락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산이 버블7이라고 그래서 정말 2000년대 정말 초반에, 후반에, 정말 노무현 때 정말 화려하게 불꽃을 태웠고, 그때부터 이렇게 빠졌다가 영영 그 회복을 못하고 있었다가 전 정권에서 어느 정도 회복을 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효과 때문에 이렇게 오르더라. 그러니까 지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산이. 일산도 충분히 보유를 한다면 충분한 수익이 나고, 물론 뭐 그 수익의 분당이나 뭐 평촌이나 여기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일산이라고 다 망하느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고, 우리는 그리고 뭐 일산은 2년 텀으로 매매하는 방법도 있고, 법인이나 매매사업자를 통해서 빠르게 매매하는 방법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산이라고 안 되라고 보지 말고, 안전마진이 있다면, 돈이 있다면 편견을 가지 말고 입찰을 해야 된다. 돈이 보이는데 왜 편견을 가집니까? 그냥 우리는 숫자만 믿으면 된다. 숫자만 믿으면 되고, 전세 한번 볼까요? 전세가 현재 2억 7천에 나와 있다. 저 2억 7천에 하나 나와 있고, 실거래도 2억 8천에 거래되는 것들이 있죠. 4억에 거래된 건 너무 좀 뻥인 것 같고, 네, 2억 8천에 전세 매물이 소화가 되는데 현재 최저 입찰가가 얼마다? 2억 1천만 원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번 회차에 제가 봤을 땐 전 회차를 넘겨 쓰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운이 좋다면 내 돈 한 푼 들어가지 않는 투자를 어디서 한다? 수도권, 일산, 역세권 아파트에서 한다. 심지어 34평 아파트에 나름 뭐 오래되긴 했지만 브랜드 아파트에서 한다. 이래도 기회가 없나요? 네. 이래도 기회가 없다고 얘기하시면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전세가도 꾸준히 올라가죠. 물론 이때 그 임대차 갱신권 때, 이때 난리 났을 때를 제외해서 하더라도 꾸준히 올라간다. 네. 전세도 145%나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세보다 싸게 받으면 이 아파트에서 손실 볼 확률이 있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라고 보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교통호재도 분명히 일산에 큰 도움이 된다. 물론 이 그 일산의 큰 그 GTX라는 큰 호재가 여기까지 퍼져나가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하지만 지금 가격보다는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올라갈 확률이 저는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학원가 보겠습니다. 학원가.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 원래 일산 동네이기 때문에 뭐 학원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발전되어 있지는 않아요. 대신 여기 보시면 후곡마을 학원가, 일산에선 이 학원가가 가장 학군지이고
가장 몰려있는 학원지죠. 저도 요 동네로 학원을 다녔었는데 뭐 걸어가기에는 쉽지 않겠지만 버스나 이런 것들을 이동하면은 혹은 셔틀버스를 타면은 충분히 이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있다. 그리고 뭐 아이가 자녀가 없더라도 충분히 역세권으로서 훌륭한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이렇게 수도권의 역세권 아파트도 아무도 안 주워가는 아파트가 존재한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보시면 뭐 일산 안 오른다 했는데도 한 번 폭락에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회복을 했죠.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들 착각하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다. 예. 아파트도 짱짱하니 관리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고 실거주하기 좋다. 일산시장. 네, 일산시장 가깝다. 네, 방음 잘 된다. 이마트에 있어서 좋다. 네, 20년 살았다. 네, 바퀴가 있다. 좀 오래되긴 했죠. 네, 어찌됐든 뭐 대다수의 분들이 시장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졸업했다. 네, 그래서 충분히 매력적인 아파트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매물 개수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일산이 경기도에서도 선도하는 지역은 아니죠. 네, 그렇다 보니까 매매 거래는 잘 되지 않는 느낌. 네, 매물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다. 하지만 전세는 그래프가 다르죠. 네. 그리고 이 전세 물량의 감소는 앞으로 더 가속화될 거라는 거 뒤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산동 역시나 같은 그래프고 매물 개수도 오히려 일산 서구보다는 조금 더 낮죠. 근데 조금 드디어 소화가 되는 느낌. 하지만 여전히 매물 개수는 많이 쌓여 있다. 그러면 우리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우리 아파트가 현대홈타운 3차. 네. 그래프의 모양이 조금 다르죠. 네, 조금 다르고 특히나 보시면 전세 매물은 C가 말랐다. 현재 2개 있는데 하나가 우리 84제곱미터 하나 있었죠. 2억 8천에.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좋게 낙찰이, 만약에 운이 좋게 낙찰이 된다고 하면은 내 돈 한 푼 들어가지 않는 투자를 수도권, 그것도 역세권 아파트로 할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만큼 수요가 잘 받쳐줘요. 왜냐면은 뭐 우리가 초품학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심지어 지하철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특히나 그 지하철이 예전에는 경의중앙선 정말 뭐 좋은 노선이라고 볼 수가 없었거든요. 배차 기간도 길고, 하지만 GTX A 대곡역 뚫리고 서해선이 뚫리는 바람에 그때보다 지금의 가치가 훨씬 더 올라가고, 그리고 이 가치에 대한 평가 부분은 앞으로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 더 기대되는 아파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산 서구의 입주 물량 보겠습니다. 네, 일산 서구. 그러니까 일산 서구는 일산 신도시가 다 개발이 되고 탄현, 중산 다 개발이 돼서 사실상 지을 수 있는 땅이 거의 없어요. 네, 거의 없어서 원래도 없었지만 앞으로도 없다. 앞으로도 없고, 아까 제가 왜 이 아파트가 앞으로 괜찮다고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전세 매물이 이렇게 소화가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소화가 됐는데 문제는 뭐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앞으로가 더 문제고, 물론 일산 동구에 장항지구가 있긴 해요. 장항지구가 있긴 하지만 일산 동구 장항지구는 여기 밑에죠. 굉장히 거리상 많이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사실 가격대 자체가 이쪽하고는 너무 큰 차이다. 왜냐면 여기는 정말 일산 신도시도 개발된 신도시, 깔끔한 신도시에다가 새로 택지지구고, 여기는 어찌됐든 구시가지를 재개발한 지역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입지적인 가치가 큰 차이를 보이고,
물론 뭐 일산 서구에서 일산 동구로 이동하는 수요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같은 동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일산 서구, 일산 동구를 나누는 기준도 사실 잘 몰라요. 예, 잘 모를 정도로 같은 동네긴 하지만 어찌됐든 금액적인 부분이 큰 차이가 있고, 어찌됐든 일산 동구도 그 장항지구를 제외한다면 그렇게 물량이 많지 않고, 특히나 일산 서구에 연고를 가진 뭔가 학교가 이 근처를 다닌다거나 혹은 경의중앙선을 꼭 이용해야 되는 그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파주로 갈까요? 네. 파주. 여기 또 일산 분들이 파주 되게 또 멀다고 생각해요. 네. 물론 뭐 여기 탄현 쪽은 그래 뭐 바로 건너면 운정이니까 하는데, 네. 어찌됐든 그래서 수요는 앞으로 계속 받쳐줄 수밖에 없고, 이 전세 매물의 개수는 앞으로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파트 앞으로 가치 굉장히 괜찮아 보이고, 저번 회차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꾸준히 입찰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단독으로 이렇게 좋은 아파트를 가져갈 수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제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1월 21일 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주 운이 나쁘면 전에 차를 넘기는 사람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찌됐든 이렇게 아파트 추천드리면서 우리가 지방에서만 항상 기회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수도권에도 이렇게 항상 기회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가치 더 기대가 되는 아파트가 현재 반값으로 진행된다. 49%. 그래서 여러분들 경매 뭐 맨날 먹을 게 없고 끝났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실제 우리가 진행하는 물건, 실제 데이터를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 제가 계속적으로 보여드리고, 심지어 그동안은 지방 아파트 위주로 보여드렸지만 이번에는 수도권, 역세권 아파트로도 가능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주3이와 함께 경매 공부를 한번 도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부동산 1대1 명품과의 반, 네, 줌을 통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그 자리에서 증문즉답을 통해서 가장 효율성 높게 교육을 해드리는 프로그램. 그래서 제가 최단기로 완성을 해드리고요. 정말 저는 투자에 필요한 부분만 정말 엑기스를 뽑아서 알려드린다라는 거, 관심 있으신 분들 고정 댓글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동산 경매 온라인 스터디반, 나는 시간적인 여유가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는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가 동영상으로 강의를 다 제작해놨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최단기로 완성을 해드리고요. 교육과정은 똑같습니다. 제 모든 노하우들을 다 알려드리는데, 제 시간을 내서 실시간을 통해서 줌을 통해서 교육을 해드리냐, 아니면 동영상을 통해서 학습하시고 뭐 전화나 카톡이나 댓글로 Q&A를 진행을 하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고정 댓글 하단에 남겨놨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 멤버십 오픈을 해놨습니다.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전체적인 부동산 시황 읽어드리고, 그 주에 움직이는 지역들 선택을 해드리고, 그 선택된 지역에서 실제로 당장 입찰할 수 있는 물건까지 완벽하게 찝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매주 경매 물건은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시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영상을 제작을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 경매 낙찰 받았는데 시세가 떨어질까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한다? 낙찰을 받았는데 시세가 올라가는 지역을 낙찰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마진도 확보하지만 그 지역의 시세가 움직여서 그 시세 흐름까지 먹는 그런 투자. 네. 정말 꼭 먹고 알 먹고의 투자. 네, 유튜브 멤버십 하단의 가입 버튼과 고정 댓글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예 그냥 다 떠먹여 드리는 프로그램, 1000만원 수익 안 나면 100% 환불해 드리는 1000만원 수익 보장반 역시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 모든 노하우들을 다 총동원 하고요. 정말 오로지 수익, 그리고 안 되면 될 때까지 옆에서 끌고 가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까지 끌고 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수익이 안 내면 어떻게 되죠? 제가 100% 환불을 해드린다.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손해인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거 입찰하세요 할 정도로 시달릴 정도로 제가 옆에서 케어를 해드리고, 왜냐면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야지만 제가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수익이 안 나면 저는 헛고생을 하는 구조로 이미 제가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주3이와 함께 실제 통장에 돈이 입금되는 경험까지 해보고 싶은 분들 역시나 하단에 고정 댓글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주인의 삶이었고요. 그 외에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메일 남겨주시면 제가 읽어보고 회신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가능한 물건들 선정해서 한번 알려드렸고요. 많은 분들이 뭐 요령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모든 일이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어떤 사람이 이기는 걸까요? 한 번 더 도전하고 한 번 더 하는 사람이 결국 이기는 것이지 빠른 길은 없고 왕도도 없더라. 네. 그래서 저와 함께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댓글은 제가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